반갑습니다. 우리 그 마지막 2주 동안은 열린 미분 방정식을 다룹니다. 책에서는 챕터 7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미분 방정식의 그 이론은 물론 이제 증명 자체는 미분 방정식의 존재성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것들은 우리가 너무 어려운 것들은 안 하고 이제 미분 방정식의 범위에서 증명을 못하는 것들은 당연히 못하고요. 아닌 것들은 증명을 할 텐데 증명들은 미분 방정식의 테크닉 플러스 선형대수입니다. 근데 용어들이 상당히 선형대수에 가까워요. 특히 선형대수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것들이 연립 미분 방정식 아니지 연립 방정식의 풀이잖아요. 그래서 그 연립 방정식을 뭐라 그랬냐면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형 방정식들의 시스템, 기계 혹은 우리 잘 알고 있는 표현대로 연립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마찬가지예요.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 하면은 그냥 선형 방정식 혹은 그러니까 1차 방정식들의 시스템, 그래서 연립 1차 방정식 혹은 연립 방정식인데 시스템 오브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 하면 연립 미방의 해라고 연립 미분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오는 것들은 별 내용이 없습니다. 특히 그 챕터에서 7.2, 7.3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이제 선형대수를 안 듣고 미분 방정식을 듣는 학생들을 위해서 나오는 이제 선형대수들의 복습인데 우리가 선형대수 복습을 예전에 엔스 리니어 OD를 할 때 하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은 대부분 선형대수 원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내용들은 이제 조금 더 익숙할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 7.2, 7.3은 안 하고 넘어갈 거예요. 미방의 내용이 아니라 선형대수의 내용이니까. 자, 그래서 간단하게 미방에 대한 용어들 역시 한번 알아봅시다. 우리가 다음을 떠올려 봅시다.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요. 이제는 우리가 first order OD 라고 하면 이제는 다 알죠. 함수에 많아야 한 번 미분한 것이 나오는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t, y, y''은 0 이렇게 implicit 폼으로 쓰거나 아니면 y''은 t, y에 대한 뭐 x, y에 대한 explicit 폼으로 쓰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OD가 있으면 이 OD에다가 초기값을 주면 초기값 문제로 바뀌고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내내 풀었던 거예요. 그래서 초기값을 쓸 때 초기값은 하나가 필요했습니다. 맞죠? y는 어떤 정의역에 있는 원소에 하나를 줬을 때 어떤 다른 값이 나오는 yt0는 k0라고 썼지만 t0는 이 함수가 정의되는 캐피탈 F라는 함수가 정의되는 구간의 영역 안에 있는 t0여야 돼요. 예, 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루션이 뭐였나요? 솔루션이 당연히 y는 어떤 p에 대한 함수 얘를 만족하는 구간. 근데 운이 나빠가지고 우리가 일개 선형 상미분 방정식의 해 존재성에서 봤듯이 이 캐피탈 F가 정의되는 전체 구간에서 함수가 해가 존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t0에 t0-h부터 t0+h라는 조금 작은 구간에서만 해가 존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막 우리가 증명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스케치를 해드리긴 했지만 여러분들한테 막 다 이해해라고 강요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 게 있었다 하고 기억만 하고 있으면 돼요. 해가 전체 구간에서 정의될 필요가 없고 어떤 경우에 특히 난리니어 오디오인 경우에는 해가 좀 작은 t0 근방의 영역에서만 정의될 수도 있다 라는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얘가 first order OD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얘를 한 다음에 nth order OD를 다뤘습니다. 이것도 별거 없었습니다. 위랑 똑같아요. 우리가 explicit 폼으로 하면 함수에 n번 미분한 것까지 나와야 됩니다. implicit 폼으로 하면 explicit 폼으로 하면 y에 n번 미분한 거를 y에 n-1번까지 미분한 것들에 대한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었어야 됩니다. 여기는 이니셜 컨디션이 n개 필요했어요. 물론
이니셜 컨디션을 자기 맘대로 줄 수도 있어요. 뭐 t0에서의 값 몇 개 주고 t1에서의 미분하는 값 몇 개 주고 뭐 이래도 됩니다. 근데 그때는 이그지스턴스 앤 유니크니스 정리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그지스턴스 앤 유니크니스 정리를 쓰려면 초기 값이 이런 형태여야 됐습니다. t0에서의 y 값이 있고요. t0 프라임에서의 y 값이 있고 n-1번 한 것의 미분까지가 필요했었습니다. 총 n개의 이니셜 컨디션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냥 한 학기 동안 다룬 퍼스트 오더 OD랑 nth 오더 OD입니다. 자, 얘를 그대로 확장시켜서 똑같은 개념을 연립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x1, x2라는 t에 관한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별거 없죠. 자, 우리가 두 개의 퍼스트 오더 OD, 그러니까 두 개의 OD로 이루어진 시스템, 연립 미방이 어떤 형태냐? 그럼 이렇게 쓰고 싶어요. x1을 t, x1, x 프라임에 대한 식으로 쓰고 x1 프라임을 x2 프라임도 f2, t, x1, x2로 쓰려고 합니다. 자, 이게 그냥 연립 미방이에요. 근데 지금 이 형태를 보면 미분을 미분이 아닌 것들로 나타냈으니까 얘에 제일 가깝잖아요. 즉 우리는 임플리시트 폼으로 쓸 수 물론 있어요. f1, t, x1, x2, x1 프라임, x2 프라임은 0 이래도 됩니다. 근데 임플리시트 폼으로 하면 풀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익스플릿 폼으로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밑줄칭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익스플릿 폼 으로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초기값 문제를 풀려면 초기값이 어떤 식으로 생겼어야 되냐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얘가 잘 정의가 되는 t0에서의 x1과 x2의 값을 각각 얘기를 해주면 되겠네요. 퍼스트 오더 ODE들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냥 별거 없죠. K0, K1처럼 캐피털 X1, 캐피털 X2는 그냥 단순히 상수입니다. 그리고 책에 따라서 이렇게 쓰기도 해요. 책에 뭐 이건 노테이션 문제니까 이제 미방을 여러분이 다른 책을 다양하게 찾아볼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별거 없죠. 얘가 있으면 솔루션은 어떤 형태로 생겼을까? 물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깜빡하고 안 썼네요. 솔루션은 y는 phi t여야 돼요. 맞죠? 그리고 이 phi t가 만족해야 될 조건. 임플리시트 폼일 때는 얘, 익스플리트 폼일 때는 얘를 넣었을 때 0이 돼야 돼요. 언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t-h부터 t0-h부터 t0 플러스 h. 아까 간단하게 말했죠. -h부터 t0 플러스 h. 그래서 조그만 구간에서 정의가 되면 됩니다. 전체에서 정의가 되면 물론 훨씬 좋고요.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함수가 있어야겠습니다. x1은 phi1t라는 함수가 있어야 되고 x2는 phi2t라는 함수가 있어야 돼서 얘네들을 넣으면은 그 phi1의 미분이 f1t, phi1, phi2, phi2t의 미분이 f2t, phi1x, t2x. 그냥 간단하게 저 시간에 넣는 형태가 돼야 됩니다. 되게 당연해 보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t0-h부터 t0 플러스 h까지. 그래서 함수를 두 개를 다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걸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이게 두 개가 아니라 n개면 어떻게 될까? n개여도 사실 다를 바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x1부터 xn까지가 t에 관한 함수라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n개의 시스템의 연립 미방은 물론 세컨드 오더 이상도 풀 수 있는데 다행히 우리 학기 말도 얼마 안 남았고
퍼스트 오더 ODE들의 열린 미분만 풉니다. 다행인가? 관심 있으면 뒤에 그 세컨드 오더 이상인 것들도 푸는 방법들이 그 연습 문제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당연히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위랑 똑같아요. x1 프라임은 f1 t x1부터 xn까지, xn 프라임은 fn의 t부터 xn까지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익스플릿 폼으로 쓴 거고요. n개의 이니셜 컨디션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너무 명확할 겁니다. 뭐 간단하게만 써볼까요? t0는 x1 땡땡땡 xn의 t0는 x의 n, 이렇게 n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솔루션도 너무 뻔합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하나만 찾으면 안 돼요. n개 함수를 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뻔한 얘기를 왜 하나 싶죠. 이 중에 어떤 함수는 조금 더 넓은 영역에서 정의가 될 수도 있지만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이 뭐 어떤 거는 뭐 실수 전체에서 정의가 되고 어떤 거는 조그만 영역에서만 정의가 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모든 함수들이 동시에 t0-h부터 t0+h까지, 즉 t0 근처에서는 정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문제 풀 때는 대부분은 전체 영역에서 정의가 되는 좋은 미방만 풀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예제들을 한번 봐봅시다. 사실 어려운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u 더블 프라임 플러스 2u 프라임 플러스 u는 0, 이런 그 세컨드 오더 ODE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런 세컨드 오더 ODE보다 우리가 풀 열린 미분 방정식이 훨씬 더 일반화된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얘를 열린 미방의 형태로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바꿀 거냐면 x1은 u'으로, x2는 u로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놓을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주어졌던 열린 미방이 물론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x1 프라임을 우리가 x1 프라임을 t, x1, x2에 관한 함수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뒤쪽에 프라임이 나오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 x1 프라임은 아니다. 책에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아래를 프라임으로 합시다. 그게 낫겠어요. x1 프라임을 이 u 프라임이잖아요. 그래서 x2, 우리가 t랑 x1이랑 x2로 썼습니다. x2 프라임은 u 더블 프라임이잖아요. 그래서 u 더블 프라임은 마이너스 2u 프라임 마이너스 u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u 프라임 마이너스 u, 맞죠? 그래서 이 우리가 한 일, 이런 우리가 이제까지 열심히 풀었던 세컨드 오더 리니어 ODE 혹은 일반적으로 그냥 nth 오더 ODE가 있다고 치면 얘를 우리가 열린 미방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들로 바꿀 수가 있어요. 초기 값도 아주 쉽게 바뀝니다. u0는 알파 t0예요. 일반적으로 t0로 써도 되지만 그냥 편의를 위해서 t0가 0인 경우라고 씁시다. 노테이션이 복잡해봤자 뭐 좋을 거 없죠. u'0은 베타 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x1은 u니까 이 이니셜 컨디션은 어떻게 갈까요? x1의 0은 알파고요. x2가 미분이니까 0은 베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값 문제도 초기값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열린 미방이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미방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긴 하지만 열린 미방을 풀려면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이런 것들을 많이 써야 되니까 쉽게 풀 수 있으면 앞에서처럼 푸는 게 낫습니다. 이건 제너럴한 얘기예요. 자, 뭐 이게 하나의 예였고요. 또 이런 예도 있습니다. 이거는 리니어는 아니고요. 우리가 바로 풀기가 쉽지 않은 케이스지만 이렇게 x1 프라임이 역시 x1, x2에 관한 함수고요. x2 프라임도 x1, x2 그 다음에 t에 관한 함수. 물론 t는 여기서는 익스플리트하게는 안 나와 있고 x1과 x2의 변수로만 나와 있긴 합니다. 자, 간단한 거예요. 이제 늘 그렇듯이 우리가 새로운 미방을 정의할 때 이
미방의 해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그냥 아주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이 x 프라임은 xi 프라임은 fi t, xn i는 1부터 n까지 이런 열린 미방이 있다고 칩시다. 이제 이렇게만 써도 돼요. 이렇게만 써도 됩니다. 얘가 뭐냐? 여기에 있는 이 n개를 다 써놓은 겁니다. 그냥 되게 단순한 얘기죠. 자, 얘가 시스템 오브 n개의 퍼스트 오더 리니어일 필요는 없고 ODE들의 모임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그 우리가 뭐 풀 건 아니지만 여기가 3번 미분하고 여기에 있는 안에 있는 게 2번 미분한 것들도 막 나왔다. 그러면 n개의 서드 오더 ODE들인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 x1은 phi1 부터 xn은 phi-t. 얘가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해는 당연히 미분이 가능해야 되니까 오픈 인터벌에서 정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뭐 아까처럼 t0-h, t0+h에서 정의가 되든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알파, 베타에서 정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우리가 해라는 거는 당연히 아주 초반에 얘기했던 거랑 거의 갑니다. 이 phi라는 함수가 당연히 미분 가능해야 됩니다. 너무 뻔한 얘기죠. 그래서 그 막 이런 거 절대값 x 이런 함수는 해가 아닌 거예요. 미분이 안 되는 함수니까. 자,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해가 그 미분이 돼야 되고요. 당연히 xi 프라임은 pi 프라임 t인데 얘가 fi에 xi 대신에 전부 이걸 넣었을 때 전부 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첫 시간 했던 거랑 똑같은데 그냥 연립 미방이니까 해가 그 하나의 함수 대신에 n개의 함수들이 전부 다 동시에 사이멀테니어스하게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별거 없죠. 자, 첫 번째로 얘기할 거는 방금 우리가 이 예에서 일반적인 그 세컨드 오더 리니어 ODE를 그 시스템 오브 ODE 열린 미방으로 바꾸는 거를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름은 되게 거창한데 별거 없습니다. 방금 했던 예를 그냥 그대로 반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nth 오더 ODE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nth 오더 ODE를 explicit 폼으로 쓰면 당연히 그 y의 0번 미분부터 n-1번 미분한 것까지가 나오겠죠. 얘를 우리가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퍼스트 오더 리니어 ODE들을 가지고 있는 열린 미방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세팅 어떻게 할까요? 얘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x1은 y, x2는 y 프라임, 그리고 xn은 y의 n-1으로 해요. 이렇게 바꾸면 이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봅시다. 쟤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면 얘가 우리가 방금 연립 미분 방정식을 정의했던 형태가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 x1 프라임부터 xn 프라임을 각각 나타내야 되는 거잖아요. t부터 xn만 가지고. 근데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얘는 이렇게 되지. 맞죠? y 미분은 y 프라임 되니까. 얘는 x3, 얘는 xn. xn 프라임은 얘를 미분한 거니까 yn이잖아요. 그래서 그제서야 조금 까다로운 y가 x1,
y 프라임 x2 땡땡땡 y의 n-1이니까 x n-1 n-1이 n이니까 n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얘가 nth 오더 ODE가 있으면 얘가 리니어든 리니어가 아니든 아무 상관없이 변수를 이런 식으로 바꾸면 열린 미방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되게 당연한 얘기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오른쪽에는 미분이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오른쪽에는 미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퍼스트 오더 리니어 OD를 익스플릿 폼으로 쓸 때는 y 프라임을 t랑 y에 관한 함수로 나타내잖아요. 마찬가지로 xi 프라임을 t랑 x1부터 xn까지로만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바꾸라는 것들은 그 사실 진짜 간단하고 막 1분 만에 풀 수 있는 문제기도 하지만 워낙 중요하니까 관연도에도 항상 시험 문제로 냈고요. 퀴즈로도 냈고요. 그런데 다들 1분 만에 풉니다. 1분도 안 돼서 풀어요. 그냥 쓰면 되니까. 근데 자주 하는 실수. 오른쪽에 미분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이런 형태를 만족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좀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ODE를 우리가 일반적인 ODE를 우리가 열린 미방으로 바꿨습니다. 열린 미방을 풀 수 있으면 일반적인 ODE를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미방을 우리가 또 뭐 코시-오일러나 그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이퀘이션 같은 걸 풀려고 합니다. 근데 하기 전에 미방을 풀기 전에 우리가 간단하게 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봅시다. 먼저 만약에 f1, f2부터 fn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열린 미분 방정식을 만들 때 나오는 이런 함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들이 리니어다. 그러면은 t 그 x1부터 xn에 관해서 리니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그러니까 이런 함수가 x1부터 xn까지에 대해서 전부 선형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시스템 오브 리니어 ODE들을 리니어 시스템, 그래서 선형 열린 미방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별거 없죠. 그래서 이런 거는 리니어예요. 맞죠? x1 프라임이 x1에 대해서도 1차 함수, x2에 관해서도 1차 함수니까 t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근데 얘는 리니어가 아니에요. 맞죠? 왜냐면 x1 프라임이 x1, x2에 관해서 선형이 아니잖아요. 그쵸? 선형이 되려면 뭐 어떤 함수 곱하기 t에 관한 함수 곱하기 x1 더하기 t에 관한 함수 곱하기 x2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되니까 우리 리니어리티를 초반에 엄청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따졌던 이유가 이때 써먹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별건 아니지만 간단한 예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x1 프라임은 이런 형태를 봅시다. x2 프라임은 이런 거. 이거 봐요. 얘는 t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상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x1과 x2에 관해서만 1차 함수 꼴인지 선형인지를 보면 돼요. 선형 맞죠? 그래서 얘 리니어입니다. 또 봅시다. x1 프라임은 x2. x2 프라임은 아까 저 문제처럼 마이너스 x1, 마이너스 3x2 이런 식이 있다고 칩시다. 이것도 리니어죠. 이 왼쪽에 관한 함수가 x1에 관해서도 선형, x2에 관해서도 선형이니까 이런 걸 봅시다. x1 프라임은 x2, x2 프라임은 3x1, x2 이거는 리니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난 리니어입니다. 그쵸? x1, x2를 곱한 거는 x1에 관한 1차 함수나 x2에 관한 1차 함수가 아닌 거죠. 자, 이렇습니다. 우리가 리니어 ODE를 풀다 보면 항상 0이 해인가 0이 해가 아닌가가 중요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시스템 오브 리니어 ODE가 리니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열린 미방을 봤더니, 그러니까 일개 상미분 방정식들에 여기 우리는 숨어 있지만 복잡한 거 안 하고 퍼스트 오더 OD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앞으로 안 쓸 겁니다. 그래서 그 일개 상미분 방정식들을 모아놓은 그 열린 미방이 선형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얘가 리니어라고 하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함수들이 있습니다. 이 함수들을 이름을 붙여봅시다. pij라는 함수랑 gi라는 함수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쓰고 싶어요. 이게 뭐야? x1 프라임을 p11 x1, p12 x2 땡땡땡 더하기 g1 이렇게. x2 프라임은 p21 x1 더하기 p22 x2 0이고 더하기 g2 3 이렇게 쓰고 싶어요. 그래서 얘를 한번 천천히 써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이제 좀 더 멋있게 써봅시다. 그래서 이런 거 x1 프라임은 p11 x1 더하기 p12 x2 더하기 p1n xn 더하기 g1t x 어떻게 쓰는지 알겠죠? 마지막만 씁시다. 얘는 pn1t x1 더하기 pn2t. 노테이션이 벌써부터 막막하죠. 그래서 이걸 안 막막하게 쓰려고 합니다. 이렇게 다 쓰고 있으면 우리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얘를 조금 줄여서 써봅시다. 우리 이렇게 쓸 수 있나? xi의 프라임은 서메이션 p i j t 곱하기 xj를 j는 1부터 n까지 한 것 더하기 g i t. 이 왼쪽 사각형이나 오른쪽 사각형은 똑같은 거예요. 맞죠? 똑같은 거예요. 그쵸? 근데 이 똑같은 거 생각을 하면 오히려 이거를 진짜 더 간단하게 쓸 수 있겠습니다. 이게 함수라는 것만 제외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본 형태예요.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우리가 x라는 벡터를 p라는 벡터가 아니지. p라는 n by n 행렬 곱하기 x의 프라임을 x라는 벡터 더하기 g라는 함수, 이것도 벡터예요. 이렇게 쓰고 싶어요. 얘보다는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쓴 것보다는 얘가 낫죠. 여기서 x는 당연히 이런 벡터예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x는 함수니까 이렇게 씁시다. 벡터 함수입니다. 그러면 이거 미분이 저 앞에 있는 거네. p는 뭘까? p는 여러분이 잘 보던 pij를 엔트리로 갖고 있는 이것도 함수죠. pij도 함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행렬 함수예요. t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거죠. 그다음 g는 뭘까? 당연히 이렇게 쓸 수 있겠네. g1t부터 땡땡땡 gnt까지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노테이션이 복잡한데 이렇게 쓰고 싶진 않죠. 이것도 물론 훨씬 깔끔해졌는데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얘나 똑같은 거예요. 맞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건 사실 옛날에는 이런 노테이션을 고등학교 때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뭐 미분을 한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는 최소한 선형대수에서는 배우잖아요. 얘의 i번째 엔트리를 봅시다. 그러면 xi는 뭔가? 이거의 i번째 엔트리에다가 이거의 i번째 엔트리 합이잖아요. 이거의 i번째 엔트리는 pij, xj들의 j에 대한 썸. 정확히 이거네? 맞죠? 자, 그래서 열린 미분 방정식을 풀다 보면 리니어니까 x1 프라임이 x1, x2, 땡땡땡, xn의 선형인 이런 pij들의 함수였습니다. 맞죠? 그래서 그 함수들을 이렇게 pij를 이렇게 썼어요. 쓰고 났더니 얘네들을 묶어서 행렬 형태로 나타내면 엄청나게 간단해지네. 근데 풀려면 왠지 선형대수가 필요할 것 같죠. 이런 건 딱 봐도 선형대수 문제니까. 그래서 이제
열린 미분 방정식을 푸는 거는 선형대수랑 아주 큰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빨간색 표현을 이 빨간색 박스 표현을 훨씬 많이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되게 간단해 보였는데 갑자기 노테이션이 엄청 복잡해지는 것 같다가 그나마 다시 또 간단해졌습니다. 이래서 행렬을 배우면 세상에 쓸모가 많아요. 자, 이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GT가 0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G1, GNT가 전부 0이면 그러면 이게 전부 0이라는 건 뭐예요? Xi에다가 0을 넣으면 다 0인 거죠. 여기다가 다 0이면 여기 다 0이니까 해가 되는 겁니다. Gi들이 전부 0이면 따라서 얘를 호모지니어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립 미분 방정식을 호모지니어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컨드 오더 리니어 ODE나 그 nth 오더 리니어 ODE를 얘기를 했을 때랑 마찬가지입니다. 호모지니어스를 얘기를 할 때는 리니어가 아니면 성립하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몇몇 GI들은 0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GI가 0이 아닌 영함수가 아닌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XI에다 0을 전부 넣었을 때 여기다가 XI들에서 전부 0벡터를 넣었을 때 여기는 다 0인데 여기는 0이 아니니까 X는 해가 안 되잖아요. 따라서 이 시스템은 0벡터를 행으로 안 가집니다. 즉 얘를 난 호모지니어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개념이 저 앞에서처럼 nth ODE를 그 first order system of linear ODE들로 바꿔놓고 나면 우리가 예전에 그 챕터 3나 챕터 4에서 열심히 했던 내용들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일반화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미분 방정식을 푸는 방법들을 이제 다음 영상에서 얘기를 할 건데요. 그 전에 맛보기로 몇 가지 예제로 아주 간단한 미방을 어떻게 푸는지를 대충 살펴봅시다. 늘 그랬듯이. 그래서 자, 그리고 선형대수가 왜 필요한가 봅시다. 우리가 자, 첫 번째로 y 더블 프라임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연립 미방처럼 생긴 걸로 생각을 합시다. x1 프라임은 x2, x2 프라임은 x1. 이런 연립 미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노테이션이 지금은 이제 그 변수가 두 개니까 그나마 좀 나은데, 그리고 리니어 ODE 맞잖아요. 리니어 ODE 맞는데 나중에 변수가 더 복잡해지면 노테이션을 그냥 이렇게 풀어서 쓰면 엄청 복잡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행렬 표현에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에 익숙해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기로 해요. 자, 그래서 얘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넣을 거냐? 아까처럼 얘를 이렇게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x를 벡터를 그냥 이렇게만 표시합시다. 볼드체로 쓰기가 귀찮으니까 x1t, x2t 라고 얘기를 하기로 합시다. 그 다음에 A라는 매트릭스를 이 PIJ들로 만들어지는 매트릭스라고 합시다. 여기서는 어떻게 되나요? x1 프라임을 미분했을 때 x1의 개수는 0이잖아요. x2의 개수는 1입니다. 얘는 미분을 했을 때 x1의 개수는 1, x2의 개수는 0입니다. 그렇죠? 제곱하면 아이덴티티가 되는 매트릭스네. 자, 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놓는 순간 이 시스템 오브 ODE는 이렇게 됩니다. x 프라임 미분은 AT 곱하기 x 프라임 T x 맞죠? 자, 이렇게만 쓰면 우리 다 알아먹고요. 굳이 y 프라임 쓸 때 y 프라임 t라는 거를 안 썼으니까 원래는 이건 거예요. 여기에도 t가 있고요. 여기에도 t가 있는 겁니다.
이 A에도 T가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T에 의존하지 않는 상수 매트릭스잖아요. 혹시 여기가 만약에 여기가 T였 쓸 색깔 없나? 혹시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T였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는 이렇게 T가 되고요. A도 A 대신에 A T라고 써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를 풀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해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이제까지의 경험으로 보면은 해가 있으면 왠지 유일할 것 같죠. 토익과 문제 해는 유일할 것 같잖아요. 역시 우린 증명 안 하고 여러분들한테 결과로만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싱글 이퀘이션처럼 우리가 해를 추측을 한 다음에 그게 정말로 해가 되는지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를 어떻게 추측할 거냐면 크C 곱하기 2의 람다 t 라는 형식으로 추측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크C는 콘스탄트 벡터예요. 제가 이게 되게 많이 쓰는 노테이션에서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쓰면 이걸 처음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처음 봤는지 궁금합니다. 그리스 문자거든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입실론 다 알죠. 오메가, 피, 파이, 제타, 세타, 크시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왠지 알파, 베타 이런 건 다 아는데 뒤쪽은 모르는 역시 26개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얘는 크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크시를 그냥 가져온 거예요. 헷갈리면 그냥 다른 노테이션 써도 상관 안 하는데 보통 미분 방정식을 풀 때는 이 표현을 가장 많이 씁니다. 얘라고 쓰면 얘는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겁니다. 이거는 상수예요. 상수가 아니라 스칼라예요. 얘는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2의 람다 t 크시 2의 2의 람다 t 이거예요. 이 콘스탄트 벡터라고 얘기를 하는 건 우리가 크시 1, 크시 2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별거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유는 나중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지금은 해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그냥 추측을 한번 해본 겁니다. 신기하지? 이게 2의 람다 t, 2의 람다 t 여기서 람다 1, 람다 2는 왜 같지 않을 수 있지? 나중에 같지 않은 경우도 나옵니다. 우선은 이렇게 추측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해가 나오면 다행이고 해가 안 나오면 이제 다른 추측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옛 미분 방정식을 풀던 사람들이 열심히 추측을 해놔서 이렇게 A가 상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보였습니다. 복잡한 증명으로 보였어요. 어쨌든 얘가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X'을 미분을 해요. 그럼 얘를 미분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다행히 얘는 상수 벡터니까 뒤에만 미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쵸? 이거는 람다 2의 t잖아요. 그래서 얘는 람다 크시 프라임 아니지 크시 2의 람다 t 이게 됩니다. 이거 그냥 단순히 미분했어요. 근데 우리의 시스템은 x 프라임이 ax였잖아요. 그래서 얘가 a 곱하기 x를 우리가 이렇게 썼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ax를 그냥 쓴 거고요. x 프라임을 그냥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을 얻었어요. 근데 2의 람다 t는 0보다 큰 값이니까 항상 나눌 수가 있어요. 람다가 어떤 거간에. 그래서 이거 나눕시다. t가 어떤 거든 간에 또 왼쪽 오른쪽이 똑같으니까 나눠요. 그래서 나눴더니 따라서 이게 됐습니다. 나눴더니 a 크시는 람다 크시가 됐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첫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풀이가 되겠습니다. 얘가 됐어요. 이거 뭐예요? 여러분이 선형대수에서 열심히 본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얘를 그래서 우리가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크시라는 거는 뭐가 되는 거지? 아이겐 벡터가 되는 거지. 람다는 아이겐밸류가 되는 거고. 자, 왜 열린 미방을 개념 자체는 쉬운데 이제서야 하는지 알겠죠? 제가 가끔 미방을 하면은 진도를 엄청 빨리 나갈 때도 있는데 진도를 만약에 빨리 나가면
테일러 시리즈 같은데 시간을 좀 더 씁니다. 왜냐하면 선형대수에서 아이겐밸류에 대한 개념을 좀 잡고 와야 그 시스템 오브 리니어 OD를 얘기를 하기가 편하거든요. 물론 그런 거 안 하고 우리 앞에서 크레이머 룰 같은 거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냥 다 설명을 해드리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똑같은 걸 두 번 배우니까 여러분들도 시간 낭비잖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는 우리는 아이겐밸류를 아니까 얘를 풀어볼 수 있습니다.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 a 마이너스 크시는 람다 크시 어떻게 푸나요? 너무 당연하지. a 마이너스 람다 크시는 0. 이걸 푸는 거잖아요. 이걸 풀려면 디터미넌트가 0이 돼야 됩니다.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면 양변에 a 마이너스 람다에 그 인버스를 곱하면 크시는 0이 나와버리니까 우리가 원하는 난트리비얼 솔루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늘 그렇듯이 a 마이너스 람다 i가 0이 돼야 됩니다. 얘는 마이너스 람다 1, 1인가? 이 매트릭스의 아이겐밸류를 구하고 싶으니까 얘는 람다 제곱 마이너스 1은 0인가? 따라서 람다는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1입니다. 람다가 1이면 아이겐벡터 구할 수 있지. 1 넣으면 어떻게 돼? 1 넣으면은 바로 이렇게 되겠네. 얘 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돼야 되니까 맞죠?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xy는 0 풀 수 있는 거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xy라고 쓰니까 좀 그렇고 뭐 z1, z2는 0 해가지고 풀면은 저 1,1이 해고 쟤는 랭크 1이냐 선형대수에서 랭크 배웠죠. 랭크 1이니까 해 하나 있잖아요. 그 해가 이렇게 1,1이 됩니다. 모르면 저한테 이제 메일로 물어봐도 되는데요. 선형대수 꼭 복습해야 됩니다. 선형대수의 아이겐밸류를 모르면 이 챕터가 엄청나게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되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사실 되게 간단합니다. 람다2는 마이너스 1이에요. 이때는 크시2 역시 구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1이면 여기는 1에 z1, z2는 0 해가지고 이 해 구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1, 마이너스 1이 해고 해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1 해도 됩니다. 아이겐벡터는 상수 곱해도 되니까. 그래서 이 둘이 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x라는 벡터는 c1 크c1 이라는 벡터에다가 2의 람다1t고요. c2 크c2에 2의 람다2t 얘네들의 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 이것도 해잖아요. 크c1 얘가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람다랑 크시에 대해서 2의 람다 t 크시 즉 이런 행렬이 해가 된다 그랬으니까 람다 1일 때도 해, 람다 2일 때도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해가 되는 겁니다. 좀 이상하다. 제가 인덱스를 잘못 썼군요. 여기는 첫 번째가 이렇게 돼야 되고 여기는 두 번째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크시 1을 아래 첨자처럼 쓰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합쳐서 쓰면 이렇게 됩니다. C1, 2의 람다가 뭐야? 람다가 1이었죠. 쓸 필요 없고. 그 다음에 C2는 1, 2의 마이너스 1 곱하기 t 이거였습니다. 이렇게 쓰면 답이고요. 내가 진짜 쓰고 싶다. 그럼 이렇게 써도 돼요. 그냥 다 행렬처럼 쓴 겁니다. 첫 번째 엔트리는 C1, 2의 t 마이너스 C2, 2의 마이너스 t 여기나 다들 C1, C2는 실수 여기도 C1, C2는 실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별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요런 미방을 풀었더니 해가 이렇게 됐습니다. 아래처럼 쓰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쓰는 게 제일 간단하긴 합니다. 굳이 이렇게 행렬로 나타내는 것처럼 써가지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풀었을 필요는 없는 거죠. 자, 근데 얘를 우리가 알고 있는 미방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 미방은 x1 프라임 x2처럼 생겼으니까 사실은 이 미방에서 왔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맞죠? 이 미방은 뭐야? 아까 우리가 nth 오드 ODE를 first 오드 ODE들의 열린 미방으로 바꿀 때 이렇게 썼습니다. x1은 y라고 하고요. x2는 y 프라임이라고 놨습니다. x1 프라임은 x2고 x2 프라임은 마이너스 y니까 x1인 거죠. 그래서 얘가 얘구나. 근데 얘의 솔루션 알잖아요. 얘의 솔루션은 뭔가 얘의 솔루션은 우리 다 알다시피 y는 c1 2의 t 더하기 c2 2의 마이너스 t인 거잖아요. x1이 얘가 되는 거죠. x1이 이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방법으로 풀었는데 알고 있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미방이 이렇게 단순하면 열린 미분 방정식을 푸는 게 훨씬 일반화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해도 풀리는데 괜히 복잡하게 돌아갈 필요 없잖아요. 단 막 여기에 막 x1도 들어있고 여기도 x2도 들어있고 해가지고 꼬여있으면 이런 식으로 바꿔서는 못 푸니까 방금 소개해드린 대로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으로 바꿔서 푸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예였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는 여러분들한테 트라이얼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까지 뭐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x1 프라임은 마이너스 2 x1 더하기 2x2 x2 프라임은 2x1 마이너스 2x2 뭐 비슷한 예죠.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별거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미분 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푼다 라는 얘기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될 얘기가 딱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도 이런 식으로 푸는 게 별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스테이트먼트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시 해들의 리니어 디펜던스, 리니어 인디펜던스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제 앞에서도 론스키안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개념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개념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초기값 문제 해가 유일하다라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역시 그 두 가지를 증명을 하지는 않고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얘를 역시 열린 미방의 이그지스턴스 앤 유니크니스 정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뒤쪽에서 뭐 론스키안이 어떻게 되는 거랑 뭐 해가 뭐 리니어 인디펜던트한 거랑 동치다 이런 얘기를 할 건데, 그런 것들은 증명을 할 거예요. 하지만 이 이그지스턴스 앤 유니크니스 정리는 증명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증명 안 하지만 여러분이 혹시 문제가 나오면 이 이그지스턴스 앤 유니크니스 정리는 맞다고 가정을 하고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은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스테이트먼트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퍼스트 오더 ODE나 nth 오더 ODE에서 봤던 것과 상황이 완전하게 동일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써봅시다. 우리가 xi 프라임은 fi의 t x1부터 xn까지, i는 1부터 n까지, 이런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이 있다고 칩시다.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쓰면 너무 귀찮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쓰기로 합시다. x 프라임은 f t, x 프라임,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다 묶어가지고. 맞죠? 그래서 이거를 시스템 오브 퍼스트 오더 ODE들이라고 합시다. 리니어일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 xi의 t0는 xi의 제로라는 이 실수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얘는 xi는 함수고요. xi 제로들은 각각 그 우리가 맨 처음에 캐피털 x1, 캐피털 x2, 캐피털 xn이라고 썼던 상수입니다. 그래서 초기값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그 초기값을 만족하는 OD의 해는 유일하다라는 얘기를 그냥 또 하고 싶어요. 그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fi랑
이거 우리 퍼스트 오더 ODE 봤을 때랑 똑같은 거예요. 증명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증명은 퍼스트 오더 ODE일 때는 간단하게 이제 40분 정도의 영상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스케치를 올려드렸죠. 얼마나 끝까지 봤을지 모르겠습니다. 재밌어요. 그래서 ij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 이 함수들이랑 변수에 대한 파셜 편미분들이 이건 좀 많아요. n 제곱계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퍼스트 오더 ODE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파셜 f, 파셜 x만 생각을 했는데 파셜 y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좀 더 많은 거죠. 함수가 여러 개니까. 하지만 조건은 똑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얘가 컨티뉴어스면 어떤 스페이스냐면 n차원 스페이스거든요. n 플러스 1차원 스페이스입니다. 그래서 R이 어떻게 생겼어야 되냐면 그냥 이거 보고 긴장하지 맙시다. 그 스테이트먼트를 쓸 때는 엄밀하게 써야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쓴 거고요. 문제를 풀 때는 대부분은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것들을 아주 엄밀하게 따지지 않은 것들을 낼 겁니다. 왜냐면 얘는 난리니어일 때고 우리는 보통 리니어일 때를 많이 다룰 거니까. 근데 스테이트먼트 자체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n이 1인 경우는 완벽하게 우리가 챕터 2에서 그 증명의 아웃라인까지 여러분한테 드렸던 스테이트먼트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냥 조금 더 커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정의역이 있고 xi들도 ti가 아니라 xi인데 xi들도 베타 i. 그래서 이런 큐브들이 있을 때 큐브 안에서 전부 연속이라고 하자. 그리고 또 t0, x1 0, x2 0부터 xn 0까지. 그래서 우리가 초기값을 생각하는 영역이 저 R 안에 잘 있으면 그러면 해가 존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해가 존재하는데 전부 존재할 필요는 없고 좀 작은 영역에서 존재해요. 그래서 해가 딱 하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찾으면 돼요. 이거 되게 강력한 정리예요. 해가 있고 하나밖에 없다. 그 수학과에서 이제 나중에 고학년 과목들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해가 존재한다. 두 번째, 해가 유일하다. 그렇게 이제 해가 정확히 찾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더 어렵고요. 미방도 해가 존재한다를 보이는 게 더 어렵고 찾는 거는 어떻게든 찾으면 됩니다. 그 샤프하게 추측을 해서 찾아도 되고 정 안 되면 컴퓨터를 돌려가지고 수치 해석적으로 비슷하게 찾으면 되니까.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얘가 그 t0-h, t0 플러스 h 얘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쓰기도 했냐면 t랑 t0의 차이가 h보다 작은 영역이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솔루션이 있는데 얘가 초기값 문제를 만족하는 해가 유일하게 존재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한 스테이트먼트를 쓰기 위해서니까 조금 길게 썼습니다. 그 추천을 하는 거는 앞에서 특히 우리가 몇이지? 2.6 그리고 2.8에서 나왔던 컨디션이랑 n이 1일 때는 완전히 똑같다라는 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별거 없어요. 열린 미방이 있는데 초기값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해가 유일하게 존재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래요. 여기 t0에서 여기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 영역에서 이제 미분 방정식이 만족한다고 해가 전체에서 존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좀 작은 이거 그 우리 2.8에서는 h가 대충 얼마 정도 된다라는 것도 증명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긴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영역에서 해가 유일하게 존재한다. 이 영역에서 해가 유일하게 존재한다 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그 정도면 돼요. 그리고 얘는 난리니어 ODE니까 우리가 많이 쓰진 않을 겁니다. 자, 근데 리니어 ODE일 때는 조금 달라요. 리니어 ODE일 때는 이렇게 좀 줄여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영역에서 해가 존재합니다.
그것만 마지막으로 쓰고 나머지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실제적으로 다양한 미방들을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리고 리니어일 때는 우리가 xi 프라임을 fi t, xn이라고 하고 얘를 리니어하게 바꾸려고 하면 각각의 xi들에 대해서 리니어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 썼죠. ij, xj, j는 1부터 n까지 더하기 gi, t 이런 식으로 썼었어요. 그래서 얘가 리니어 OD라고 합시다. 그래서 선형 상미분 방정식들의 선형 상미분 방정식들로 만들어진 연립 미분 방정식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만약에 pij라는 함수랑 gi라는 함수가 연속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그 알파, 베타라는 영역에서 연속이라고 해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xi t0가 xi 제로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냥 앞에 있는 거랑 조건은 똑같은데 그냥 pij들이 전부 연속이다 라고 그냥 단순히 놓은 겁니다. 이것도 역시 그 리니어 ODE들에서 앞쪽에서 했던 유니크니스 이그지스턴스 정리랑 형태가 똑같습니다. n이 1일 때도 완벽히 똑같아요. 그리고 저 컨디션이랑 이 컨디션도 똑같습니다. 저 fi를 저런 식으로 놓고 나면은 저기서 파셜 편미분이 그러니까 그 fi를 xj로 나눈 편미분이 pij가 되니까 이거 챕터 3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던 컨디션과 똑같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라고 쳐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 초기값 문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 해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증명은 나중에 우리가 하는 거고 초기값 문제에 해가 유일하게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 있는 거랑 다른 게 뭐지? 똑같습니다. 뒤에는 그러니까 여기 7.1.1에서는 일반적인 ODE를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는 리니어 ODE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FI가 연속일 것. 근데 저 PIJ, G가 연속이면 F는 그것들의 합이니까 연속이잖아요. 그 다음에 파셜 FI, 파셜 XJ가 연속일 것. 근데 여기서는 파셜 FI, 파셜 XJ가 PIJ잖아요. 그래서 얘가 연속인 것. 그래서 조건 똑같습니다. 대신 여기는 얘네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생겼을 수가 있어서 전체에서는 아니고 정의역을 조금 줄인 이 파란색 영역에서 해가 유일하게 존재해요. 리니어는 우리 챕터 2에서 얘기했고 챕터 3에서 얘기했고 챕터 4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전체 영역에서 해가 다 존재합니다. 이 두 차이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7.1.1이랑 7.1.2는 그러니까 우리의 증명의 아이디어는 사실 이미 한 건데 앞에서 한 거니까. 근데 엄밀한 증명은 그 해석개론 이상의 수학을 듣지 않으면 쉽지 않으니까 여기서는 생략을 합니다. 단 여러분이 체크를 해야 될 것. 퍼스트 오더 ODE랑 컨디션이 비슷합니다. 사실 거의 같습니다. 만약에 n이 1이면 우리가 그 챕터 2에서 했던 것들이랑 완전히 같은 컨디션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완전히 같은 컨디션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한번 확인해 보기를 추천합니다. 자, 우리 그냥 아주 간단하게 미방 딱 하나 풀었고요. 그 열린 미방을 풀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아주 간단한 배경 지식들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그 몇 가지 형태의 미방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